네, 마이차메드 출발사 아침 첫 번째 인터뷰입니다.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여당에서는 가장 먼저 공식적으로 출사표를 낸 분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디딤돌이 아니라 정치적 디딤돌이 아니라 모든 걸 건 자리가 되겠다라는 결의를 보여준 분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네, 보통은 서울시장 이러면 잠재적 대권 후보 이렇게 꼽히기 때문에 그렇게들 받아들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 자리가 마지막이다 이런 결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좀 더 풀어주시죠. 네, 서울시장을 다음 대권 도전의 디딤돌로 삼는 경우에 시정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시는 코로나 위기 또 경제 위기가 심하기 때문에 네.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는 없다 생각하고요. 저부터가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으로 네. 올인하겠다 하는 그런 저의 각오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 우상호에 대해서 또 지지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서울시장을 끝으로 그만한다는 건가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출직은 저는 서울시장직을 끝으로 네. 여기에 올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 20년간 국회의원 4번 했으면 네. 저는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네네. 마지막 정치 도전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당내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맡아오시기도 하셨는데, 네. 자, 내년 보궐선거가 관심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보궐선거 이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대선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선거 그렇습니다. 여당이 꼭 이겨야 될 이유가 있다면요? 지금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네. 서울시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집권 여당의 후보가 네.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가면서 제일 조속히 안정되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선거의 의미가 또 대선 전초전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당으로서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이 서울시장 선거를 놓칠 수가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정치적 의미가 있는 선거죠. 네. 이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네. 다음 대선에 주도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선거라고 하겠습니다. 네. 좀 더 확대해 보자면 현 정권에 대한 평가 혹은 판단으로까지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물론 모든 선거는 현 집권 세력에 대한 평가가 반영됩니다.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선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받으면서 또 새로운 꿈과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선거의 본령이겠죠. 네. 자, 아무래도 이번 선거가 치러진 이유, 여러 인터뷰에서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만, 무공천 원칙을 바꾸면서까지도 또 이 귀책 사유, 이런 얘기들도 나오면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사실은 없었어야 할 선거를 지금 재선거를 하기 때문에 보궐선거. 네. 국민들한테 죄송하죠. 특히 이렇게 코로나 위기로 엄중한 상황에 선거까지 치르게 만들어서 네. 사실 집권당으로서는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다만 이미 이제 어쩔 수 없이 치러지는 선거에 그렇다고 후보를 안 낼 수는 없고 네. 저희가 최선의 아주 좋은 후보를 내서 국민들에게 저 정도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부정적인 또 이유, 부정적인 평가까지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인데, 당내에서는 아직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만, 박영선, 박주민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고, 아무래도 앞서 말씀하셨던 의미, 집권 여당에 대한 평가, 또 대선으로 이어지는 흐름에서 중요할 텐데, 이 두 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우상호여야 한다. 이 이유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제가 위기에 강한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네. 서울시 위기를 극복하려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필요한데 네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20여 년간 서울에서 정치를 하면서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파악이 다 잘 돼 있고 네. 또 2016년도 박근혜 탄핵 때 보여줬던 그런 리더십 이것들이 상당히 검증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정되게 강력하게 이 위기를 해결할 해결사다. 네네. 또 민주화 진보의 정통성을 잇는 민주당의 어떤 적자로서 네. 대표 선수로 손색이 없다. 저 스스로 이렇게 자부하는 바입니다. 네. 자, 탄핵 국면에서도 당시 여당 의원들과 또 수많은 접촉을 해오신 얘기인데, 이따 또 전국 현안 하면서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 두 분 중에 그래도 만약에 우상호 의원께서는 또 정치적 여러 가지 흐름이라든지 변수가 많으니까요. 가장 또 그렇다고 하면 당에 필요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다.
꼽아주신다면요. 물론 다른 분들이 더 출마하실 수 있겠지만 일단 근데 공개된 아직 분만. 출마 선언을 안 한 분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네. 나중에 그 두 분이 출마 선언하면 네네. 그때 이제 이런 질문에 답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인 것 네,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또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이 선거 관련된 이야기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드릴 텐데, 자, 네. 어제 저희가 박용진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세대 교체는 아니고 시대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우상호 네. 의원께서는 대표적인 또 86 세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목소리에서는 또 그 무게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계시거든요. 당내 여러 네네. 가지.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저는 이제 우리 세대에 대해서 이제 정치 그만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사실은 네. 초선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86 그룹에 대한 공격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닌데요. 네. 보통 세대 교체라고 할 적에는 보통 대장 교체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세대의 정치인을 다 나가라 이런 것은 아니죠. 리더십을 왜냐하면 바꾸는 정도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40대 기술을 얘기하면서 세대 교체 얘기할 때는 그렇죠. 대통령을 본인들이 하겠다는 뜻이지 네. 그 앞에 있는 세대들은 정치를 다 하지 마라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어쨌든 저는 오히려 세대 역할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 세대의 역할과 사명이 있고 또 다음 세대의 사명과 그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각자 자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그 역할과 소명이 다 맞춰지면 네. 자연스럽게 정치를 떠나는 그런 식의 어떤 교체가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다음 세대를 대표하는 활력 있는 그런 정치인들 우렁무렁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리더십에 대한 얘기까지 정리해 주셨고요. 앞서도 서울시가 위기이기 때문에 위기에 맞는 사람 우상호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 위기가 서울에서 극심합니다. 공약 네네. 중에 하나가 또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 백신 공급하겠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아침에 저희 YTN 뉴스에도 나왔지만 뭐 강남에 새벽까지 파티를 벌이고 있고 방역 자체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좀 묶어서 네. 말씀해 주시죠. 백신 공급 공약과 또 이 서울시의 코로나19 대응 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뭐 백신 공급은 지금 정부가 전 국민에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일부 취약계층 플러스 알파 이 정도 지금 필수 인력에게만 공급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급 백신 공급에서 제외된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하시는 그 정부가 의무적으로 접종하려고 하는 분들에서 제외된 분들이지만 원하시는 시민들에게는 전원 다 무료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 인원이 네. 제가 볼 때는 한 수백만 명 정도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네네. 예산 확보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지금 사실은 그 3단계까지 가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지만 네. 3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때라고 봅니다. 저는 지금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께서도 네. 많은 고민이 많을 텐데 좀 선제적인 조치들을 취해서 이런 특히 그 일부 유흥업소들은 직접 네. 단속을 벌여서 정부의 방침과 방역 지침을 어기는 쪽은요. 근데 밤마다 저는 적발을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력하게 막지 않고서는 네. 저희 이 코로나 위기가 계속 전파되는 어떤 그런 매개체들을 네. 완전히 근절시킬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예. 며칠 정도는 상시 단속반들이 네네. 유흥업소 앞에 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네.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정은경 본부장도 뭐 공격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하셨는데 예, 그런 말씀해 주셨고 자, 선거 얘기에서 가장 핵심이 또 부동산 이슈입니다. 현 정부가 또 가장 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의 출마를 밝힌 분도 모두 부동산 이슈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 강변북로 위에다 집 짓겠다라는 얘기 굉장히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논란도 많을 것 같은데 좀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지금 이제 새로운 도심지의 새로운 어떤 주거 터를 택지를 좀 개발하기 어려운 그 과밀 도시들이 최근에 새로운 인공대지를 만드는 네. 정책들을 많이 도입합니다. 가령 네네. 파리는 철로 위에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네. 5만 3만짜리 도시를 지금 세 번째 제공하고 있고요. 네. 파리 시내에 그 철로 위를 덮는 겁니다. 네네. 독일은 아우토반 그 베를린 끝에 보려기 아우토반 고속도로 위에다가 인공대지를 만들어서 1200세대의 주택을 공급했습니다. 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죠. 지금 민간 택지를 서울에서 구입해서 거기다가 공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네네. 측면에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그런 위에 인공대지 위를 씌워가지고요. 네. 거기에 한 7층짜리 타운하우스를 지어서 공공주택으로 제공하면 네. 서민들이 강가의 조망권을 갖는 서민주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공공주택을. 또 도심지 철로 위에 일정 구간을 씌워서 파리처럼 인공대지를 씌워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한다면 도심지의 명품 공동주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예. 한 16만 원 정도를 공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상당 부분의 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주말 내에 여론 이슈도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LH공사 방문하면서도 또 여러 뉴스가 만들어졌습니다만 임대주택 부족하니까 확대돼야 된다라는 건 사실인데 야당에서는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어떤 꿈, 뭐 시장 이런 것들을 들어서 좀 비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설명하시는데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요. 네네. 공공주택은 결국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택 제공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주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정책도 또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분들, 네. 조금 더 나은 곳으로 전세를 옮기고 싶은 분들에 대한 대책은 대책대로 마련하는 것인데 네. 서울시장 우상호가 할 첫 번째 주거 정책은 저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각종 말하자면 도심지라든가 앞으로 개발을 해야 할 취약 지역에 재건축도 일부 허용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 먼저 공공주택에 방문하신 걸 가지고 네가 가라 뭐 하와이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네. 예. 자, 임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공약 얘기를 하셨는데 전월세 상한제도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지금까지 좀 더 강력하게 시행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사실 저는 국회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계약갱신 청구권에 5% 상한제를 씌운 것은 잘한 거지만 결국 전체적인 전세값 인상을 막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도 저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거 너무 과도하다 이런 내부 의견이 있어서 네네. 결국은 양보했었습니다만 역시 지나고 보면 이런 토지 공개인용 같은 정도의 수준의 정책을 도입은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네네. 전월세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보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세 수요가 지금 급등한 전세값 때문에 지금 잘 옮기지 못하는 분들의 박탈감을 생각하면 조금 더 과감한 상한제 도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뭐 여러 인터뷰 중에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 프라임 때문에 안정되고 있던 집값이 올랐다. 이렇게도 비판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요? 좀 복잡한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주택 소유자가 많으세요. 네. 그런 경우에 보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급등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걸 보면 이거는 약간 어떤 그 정부 공격의 프레임도 좀 씌여 있는 그런 문제다. 물론 부동산 정책이 그 많은 서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가슴을 답답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이 반성도 하고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정책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분들도 있다. 왜냐하면 아직 시행되지 않은 정책도 실패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경우를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아니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께서도 이 코로나19로 인한 임대료 부담, 이건 뭐 주거나 아니고 이제 좀 상가 쪽 얘기겠습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굉장히 중소상인들을 위한 것이죠. 그렇죠. 이 부담을 언급했습니다. 고통을 임대인만 계속 겪어야 하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임대료 멈춤법 이런 얘기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다고요. 그 주장하신 분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 것이.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굉장히 어려운 개인이 뭐 장사를 잘 못해서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 외부 요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상황에 몰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집주인, 상가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도록 의무화한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 우리도 그것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주장이고요.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좀 들여다보고 야당과도 협의를 좀 해봐야 할 사안이죠. 저는 일리가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가령 한 500만 원 번다는 것을 상정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집들이 많은데 그분이 한 100만 원도 못 벌면 적어도 그 수익을 떨어지는 것만큼은
일부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네. 그러한 미덕이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인터뷰 시작하면서 이 탄핵 정국에서의 어떤 리더십 또 여야 소통 능력까지도 강조해 주셨는데 지금 여야 관계는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어제 필리버스터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은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자, 180석 그러라고 준 게 아니다. 선진화법 일방적인 독주를 응원하는 법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손에 피 묻히고 대통령이 된 문재인 대통령 이런 표현까지 등장하면서 여권도 굉장히 반발했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글쎄 어제 저도 그 주호영 대표 말씀하신 거를 듣다가 너무 지나치게 흥분해서 하셔서는 안 될 말씀들을 막 하신다. 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주호영 대표도 탄핵에 찬성하신 분인데 네. 손에 피 묻히고 정권 잡았다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럼 본인도 손에 피 묻히신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당시의 탄핵은 국민의 요구와 명령에 따른 것이고 네. 국정농단든 잘못을 범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 아니었습니까? 네네. 본인도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탄핵 찬성표를 찍으신 분이 네. 어제 그 저주의 언어를 쓰는 걸 보면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네. 어쨌든 이제 좀 여당이 법안에 대한 처리를 어쨌든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 많이 속이 상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최대한 합의 처리하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은 아마 본인도 잘 아실 거예요. 네.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 들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앞으로 네. 국민의힘의 저는 주호영 대표님은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국민의힘에 있는 친박 성향의 의원들이 저는 너무 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여야 합의로 법을 처리하려고 하면 다 그 네. 의총에서 엎어버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합의 처리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에 있는 강경파 의원들이 조금 좀 생각을 좀 알겠습니다. 바꿔야 된다 네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